안녕하세요. 저는 신차 개발 과정에서 3D 프린팅 기술 활용기 발표를 맡게 된 현대자동차 시작개발팀 오난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집도 짓고 인체 장기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용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3D 프린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신차 개발 과정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3D 프린팅 기술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신차 개발 과정에서 3D 프린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각 차량 개발 단계별로 활용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3D 프린팅이란 어떤 기술일까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은 만능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선택해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3D 프린팅 역시 이와 같은 제조 공법 중에 하나일 뿐이며 3D 프린팅을 활용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을 뿐 절대 만능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 제조 방식은 소재를 가공하거나 혹은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형틀에 재료를 주입해서 제품을 얻는 방식이었지만 3D 프린팅은 3D CAD 데이터를 여러 개의 층으로 쪼개고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적층 제조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3D 프린팅의 독특한 제조 방식을 통해서 기존 공법들과는 차별화된 효과를 얻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3D 프린팅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하면서 3D 프린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산업계에서는 적층 제조를 표현할 때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보다는 AM, 즉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3D 프린팅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는 적층 제조를 대표하는 용어가 돼버린 것도 바로 오바마 대통령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3D 프린팅 기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설계 자유도가 높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가 되며 소규모 양산 시에는 기존의 공법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을 합니다. 설계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존 공법들이 갖고 있던 공법상의 제약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여러 개로 나눠서 제작해야 했던 부품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립 공정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중량을 절감할 수 있고 기능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강성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특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생산이 가능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물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제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유연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재 생산에서부터 중간재를 거쳐 완성품 제작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복잡 다단하게 구성되었던 공급망을 컴팩트하게 간소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 일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공법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제품의 형상에 따라 각각 금형을 새로 제작해야 하지만 3D 프린팅은 형상에 따라 비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의 디자인이 변경되어도 비용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AS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보관이나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3D 프린팅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3D 프린팅을 신차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선행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품 설계 및 개발, 양산 준비, 그리고 양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자동차만의 특수한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다른 신제품들의 개발 프로세스와 비교했을 때 전체 개발 주기나 개발적인 이벤트가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3D 프린팅 활용 사례들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단계별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제품 기획 단계에서 신차에 적용하게 될 신기술이나 신구조, 디자인 등을 개발 검증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신차에 대한 모델이 고정이 되고 나면 세부 부품에 대한 도면이 출토되기 전후로 실물 확인 및 구조 검증을 위한 제품 제작에 활용됩니다. 도면이 출토되고 나면 시작차 조립을 위한 부품 제작에 활용이 되며 개발기간 단축 및 시작 투자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작차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이 차량에 대한 각종 시험평가나 제작 과정에 발췌된 단품, 조립성 문제점 등을 개선 검증하기 위한 제품 제작에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양상 단계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지그나 검사용 치구 제작에 활용이 되거나 제품의 직접 양산 그리고 AS용 공구, 부품 제작 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실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기술 개발 활용 사례로 3D 프린팅 기술 적용을 통해서 히트싱크의 성능과 중량 최적화를 했던 사례입니다. 헤드램프 히트싱크는 자동차의 헤드램프에 LED 모듈에 부착되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주고 이를 통해 LED의 발광 성능 향상 및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트싱크의 방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표면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다이캐스팅 공법의 경우 금형 성형 조건에 따라 리브의 높이, 구배각, 리브 간격, 리브 두께 등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LED 모듈에 히트싱크를 고정해주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구조상 일체형으로 성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금형상 제약을 고려하고 동시에 방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히트싱크의 사이즈 증대 및 중량 질가가 불가피한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D 프린팅을 활용한 최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히트싱크에 레티스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표면적 증대를 통해 방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히트싱크와 베이스 플레이트의 중량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핀부는 셀프 서포팅 구조를 설계해서 서포트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후공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싱크와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하드웨어 등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하여 부품 수가 4개에서 1개로 축소하고 부품 간 조립을 통한 형상부를 제거함으로써 형상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히트싱크 형상 최적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싱크의 방열 성능 향상을 위해서 먼저 표면적이 클수록 온도는 하강하며 중량은 증가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핀 형상을 단순한 4가지 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열부 표면적이 75%에서 79% 증가했을 때 온도는 1.9에서 2.5도 정도 하강을 하였고 방열부 표면적이 314% 증가했을 때 온도는 7.1도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표면적이 클수록 온도 하강에 영향을 주지만 중량 증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방열 성능과 중량 절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상 최적화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열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방열 핀의 형상 도출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선행 논문과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핀부의 표면적을 높이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나선형 형상, 마름모 주름 형상, 가비안 레티스 형상 3가지 케이스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케이스는 양산품과 비교했을 때 면적은 각각 74%, 116%, 11% 증가하였고 부피는 21%, 9%, 32% 감소하여 케이스 3, 1,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품 해석 평가를 통한 방열 성능은 케이스 2, 1, 3 순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제작한 제품에 대한 램프 내부 조건 시험 결과 케이스 3, 2, 1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열 시험 및 중량의 최대의 효과를 보인 케이스 3 레티스 형태의 히트싱크 형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제품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소량 양산을 고려한 생산 최적화된 형태의 히트싱크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중량과 형상 최적화를 통한 히트싱크 및 베이스 플레이트의 부품 통합 모델이었습니다. 부품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 플레이트의 조립홀이나 에이밍 홀과 같은 필수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단순화를 실시하고 히트싱크와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때 베이스 플레이트에도 레티스 구조를 적용해서 중량 절감 및 표면적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화 형상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진동 성능 평가를 실시했는데 결과값은 요구 진동수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상 최적화 후 적층을 고려한 배치 및 서포트 생성을 최적화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프트라는 것은 금속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제작할 때 제품을 플랫폼에 고정해 줌으로써 제품의 성형이 가능하게 하고 원활한 열 배출을 통해서 제품의 변형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가 구조물인데요.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붙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품 제작 완료 후에는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료 소모를 줄이고 후처리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먼저 파트를 수직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생산 수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파트 표면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층 시 45도 이상의 각도에서 셀프 서포팅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파트의 적절한 각도 설정을 통해 서포트 필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트싱크 베이스부와 핀부에 레티스를 적용할 때도 셀프 서포팅을 고려한 레티스의 각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변형이 우려되는 취약 부위에 대해서는 콘 형태의 볼륨 서포트를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생산 제품들은 양산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 및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3D 스캐닝을 통해서 치수 정밀도가 요구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고, 중량 측정을 실시하여 히트싱크 최적화 모델은 양산품 대비 29%, 통합 모델은 45% 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열 시험을 통해서 LED 두 개서의 온도가 각각 4.4도, 6.1도 하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헤드램프의 조립성까지 평가하면서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헤드램프 히트싱크의 최적화 결과입니다. 케이스 1의 경우 중량은 29% 절감하였고, 방열 온도는 각각 4.4도, 6.1도 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배치를 통해 중소형 장비 한 대 기준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연간 800대분 수준의 부품 소량 양산이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대형 장비나 여러 개의 레저가 탑재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산 수량은 증대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방열 온도가 케이스 1과 동일하게 하강하였고, 중량은 45% 절감하면서 경량화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히트싱크 베이스 플레이트 부품 통합을 통해서 4개의 부품을 1개로 줄여 제품 생산 및 조립 공장을 축소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3D 프린팅 히트싱크 최적화 개발을 통해서 기능성 개선 및 소량 양산 적용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면 출도 전 사전 검증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18년도에 인도에서 출시했던 올뉴 쌍트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후 98년도에 생산했던 첫 현지 전략 차종의 2세대 모델로서 차체가 높아서 톨보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예약 판매 건수가 38,500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특이한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작차 제작용 부품 생산을 위한 시작금형 개발인데요. 시작금형은 시작차 개발 단계에만 활용이 되고 폐기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비 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오래전부터 시작금형이 없는 이른바 프로토리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산금형을 제작 착수하기 전에 실물 검증 단계가 사라지고 차량 생산 단계에 조립 문제점이 다발하게 되어 결국 양산금형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및 다양한 시작 공법을 활용해서 실물 및 조립성 검증을 통한 선행구조 검증차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도면 출도 후 외관 매칭, 조립 작업성, 설계 구조 등을 확인 가능한 선행구조 검증차를 초단기로 제작을 하고 문제점을 발치하여 이를 양산금형 가공 착수 전에 개발 반영함으로써 실물 확인 기간을 50% 단축하고 금형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행구조 검증차의 세부 제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구조 검증차는 3D 프린팅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3D 프린팅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차체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차체 부품의 사이즈가 크고 박판 소재로 제작이 되는 데다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거나 작업자가 차체에 올라가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강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3D 프린팅은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판에 동등 수준의 강성을 내면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CFRP를 활용하여 차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펜더나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판넬 등과 같은 부품들은 CFRP에 스틸젤을 삽입하여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품들은 각 부품의 기능 구현 및 하위 부품의 조립성 검증이 필요하고 감성 품질 검증 등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부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3D 프린팅, CFRP, NC 가공, 열성형, 판금 등의 공법을 적용하였고 샤시 잔정 부품들은 실물을 제작하고 3D 프린팅을 보완하여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부품들을 살펴보면 차량의 실내에 장착되는 크래시 패드는 각 단품 단위로 3D 프린팅 제작을 하고 모듈 조립성까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클러스터 역시 세부 부품을 각각 제작하여 최대한 실물과 동일하게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검사구를 통해 치수 정밀도 검증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솔도 각 단품 단위로 3D 프린팅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증하였고 차체와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은 금속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램프류의 경우에는 렌즈, 하우징 및 서부품을 3D 프린팅을 제작하고 사상 도장 후 조립하여 치수 검사 및 점등 평가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장 트림류의 경우에는 실제 제품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평가가 가능하도록 3D 프린팅 제작 후 설계 사양과 동일한 재질로 원단 감싸기를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선행 구조 검증차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오른쪽의 양산 차량 사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찬가지로 왼쪽은 선행 구조 검증차의 내부 사진이고 오른쪽은 양산 차량의 내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 구조 검증차 개발을 통해서 프로트리스에 따른 시작 금형 개발 투자비를 84% 절감하였고 실물 미검증으로 인한 양산 금형 수정 및 신작 기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면 검증이 어려운 와이링이나 호스류와 같은 비정형 부품에 대한 강선 및 간극도 검증할 수 있었고 고객의 사용 조건에서 사전 검증 및 내연금 분량 및 매칭성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작품 개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패키지 트레이 우퍼 그릴 제작 사례인데요. 스피커 그릴의 경우에는 많은 미세 홀들이 타공된 부품인데 이와 같은 부품의 시작 금형은 방전 가공 등을 통한 가공이 복잡하고 금형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의 경우 제품 형상 복잡도가 개발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나 시작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헤드램프 워셔 리저버 제작 사례입니다. 워셔 리저버는 보통 시작차의 옵션 사양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의 부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양별로 시작 금형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차종의 부품을 개발해도 사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작 금형비도 수천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3D 프린팅의 경우 형상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개발 비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발 기간이나 시작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부품 외에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작에도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차 제작용 부품 개발에는 투자비 절감과 개발 일정 단축을 위해서 진공주형, 림, 3D 프린팅과 같은 간이공법으로 부품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산품과 비교했을 때 재질이나 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품은 검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정규 사출 금형 개발 시에는 일정과 투자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도어 하단에 장착되는 도어 스텝을 3D 프린팅으로 간이 사출 금형을 시범 제작을 통해서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은 43% 단축하고 투자비는 47% 절감할 수 있었으며 양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 개발 및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퓨즈박스 커버나 중소물 단순 구조의 부품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시도하였습니다. 3D 프린팅의 특징인 적층 라인으로 인해서 제품의 표면이 품질이 떨어진다던가 사출 압력에 따라 3D 프린팅 금형이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형의 상형을 NC 가공을 통해서 표면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출 조건 변경을 통해서 파손 및 후변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시험 평가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사례는 공력 평가를 위한 차체 하부 정밀 축소 모형 제작 사례인데요. 실도로 연비 개선을 위한 풍동 평가형 모형 부품 제작이 필요했는데 차체 및 외관은 클레이 모델로 가능했지만 차체 하부는 정밀한 모델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3D 프린팅을 통한 스케일 모델 제작을 제안하였는데요.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부품의 축소 모델을 제작을 통해서 실도로 주행 환경을 고려한 공력 성능 예측 및 연비 개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어 트림 조립성 검증 사례입니다. 조립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한 시작차 제작 시점 이전에 사전 검증이 필요했는데 시작 금형으로 개발 검증을 하기에는 투자비나 일정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빠르게 제작해서 조립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검증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던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례는 시작차 제작 이후에 범퍼 디자인 개선 검증 사례입니다. 시작차 평가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금형품으로 제품을 만들 경우 마찬가지로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검증을 진행하면서 일정을 70% 단축하고 투자비를 9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산 라인 보조를 위한 지그나 검사구 제작 사례입니다. 차량 제작 시 이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치구나 지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구 지그들은 기본적으로 NC 가공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었는데 설계 및 프로그래밍, 가공 등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게 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부분에서 SST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SST는 스페셜 서비스 툴 약자로서 일반 범용 공구로 작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특수 공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SST는 생산 수량이 50개에서 2000개 내외로 생산 규모가 비교적 적고 대부분 금형, 가공 위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공구 특성에 따라 3D 프린팅을 적용한다면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공구는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AS에 적용되는 갭 필러 리본으로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모듈과 팩 사이에는 열 전도를 위한 갭 필러가 도포되게 되는데 배터리 모듈의 AS를 위해서는 갭 필러를 재도포하기 위한 갭 필러 리본 개발이 필요합니다. 갭 필러 리본의 복잡한 내부 형성으로 인해서 수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던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통합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NC 가공 대비 제품 단가를 70% 절감하였고 3D 프린팅 최적화 설계를 통한 부품 수를 8개에서 1개로 줄이면서 조립 공정 축소 및 제품 중량을 84%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구는 실제 3D 프린팅으로 양산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발 외에 활용되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가 설립될 예정인데 지난 2020년 10월에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롱 타운홀에서 HMX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싱가포르 총리께 선물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센터의 건물 모형 제작이 진행되었는데요. 모형의 크기를 800대 1로 축소시키면서 건물의 옥상에 있는 태양열 전지판의 두께가 0.3mm 정도 얇아졌지만 3D 프린팅을 통해서 정교한 모델의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모형은 플라스틱 2종과 금속 모형 1종으로 총 3종으로 제작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금속 모형을 기공식 때 총리 때 전달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께서 기공식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사진입니다. 이것으로 현대자동차 3D 프린팅 활용 사례 소개는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3D 프린팅의 전반적인 전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붕괴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3D 프린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근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생산 과정을 세분화하고 이를 각각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하는 유통망 구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시아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의 많은 제조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해 중국 시장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고 부품을 자국으로 역수출하여 조립 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자 전 세계의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붕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예측의 실패입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보유 재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국 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코로나19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하여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익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관세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비 상승 및 운송 일정 지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여객 기 운행이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해상 운송이 크게 제한되면서 글로벌 분업 생산 및 공급 체계 붕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객 수요는 회복하지 못한 반면 화물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운임 상승 및 운송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에 따른 국경 이동을 살펴보면 A나라에서 원료가 생산되면 B나라에서 이 원료를 가공하고 C나라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면 E나라에서 최종 제품이 생산이 되고 F나라의 물류를 거쳐 최종 G나라의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통한 생산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C나라에서 원료가 생산되어 D나라에서 가공을 하고 E나라에서 프린팅 후 F나라의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3D 프린팅을 활용할 경우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되면 제품의 공급망을 간소화할 수 있고 3D 프린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생산이 가능하여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품을 많이 생산해 둘 필요가 없고 재고 소진이 되면 실시간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나 보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어집니다. 제품의 물리적인 이동을 최소화하고 근본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제품 생산이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으로 인한 관세 인상에 자유로워 이로 인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몇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3D 프린팅 제품의 낮은 품질 수준입니다. 점점 3D 프린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프린팅된 제품을 바로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표면 품질이 떨어지고 도장, 도금과 같은 별도의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데이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일 공법, 동종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장비, 소재 메이커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의 물성은 차이가 큰 편입니다. 다임러버스가 상용차 AS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3D 프린팅 센터를 최근에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3D 프린팅 센터는 컨테이너에 3D 프린터와 후처리 설비를 싣고 이동식으로 부품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각 서비스 센터에 3D 프린터를 설치하여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고려한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로 우리는 제품 생산에 관한 장비, 소재, 파라미터 등에 대한 표준화와 다양한 사례 발굴이 필요하고 현대자동차는 이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